일본이 70년 동안 지켜온 로봇 왕좌를 현대차가 단 하루 만에 박살냈습니다. 지금 도쿄에서 긴급 대책회의가 열리고 있다는데요. 라스베이거스 CES 2026 현장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현대차 부스 앞에 전 세계 기업인들이 줄을 서서 계약서를 들고 기다리고 있거든요. 무슨 일이냐고요? 현대차가 공개한 아틀라스 휴머노이드 로봇 때문인데 이게 진짜 미쳤습니다. 바닥에 누워있던 로봇이 벌떡 일어나더니 사람보다 더 자연스럽게 걷기 시작하는데 그 순간 회장 전체가 숨을 멈췄어요. 근데 진짜 소름 돋는 건 지금부터입니다. 이 로봇의 팔과 몸통이 360도를 넘어서 720도, 아니 그 이상으로 빙글빙글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왜 충격적이냐면요. 지금까지 테슬라든 중국이든 일본이든 전 세계 어떤 로봇 기업도 이런 기술을 구현 못했거든요. 왜냐고요? 로봇 내부에 전선이 연결되어 있어서 관절이 회전하면 전선이 꼬여버리거든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불가능했던 건데 현대차가 세계 최초로 이 문제를 해결해버린 겁니다. 완전히 새로운 관절 시스템을 개발해서 말이죠. 이게 단순히 신기한 기술이 아니에요. 이건 산업계 전체를 뒤흔들 게임 체인저거든요. 왜냐하면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드는 궁극적인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인간 노동력을 대체하기 위해서죠. 근데 관절이 인간의 가동 범위를 초월해서 움직인다는 건 작업 효율이 인간을 넘어서 기하급수적으로 폭발한다는 의미입니다. 밑에 떨어진 볼트를 줍고 위에 있는 부품을 내리고 손목을 돌려서 나사를 조이는 모든 동작이 인간보다 훨씬 빠르고 정확하게 이뤄지는 거죠. 현대차가 자동차 제조사라는 걸 생각해보세요. 자동차 생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뭡니까? 바로 노동 비용이거든요. 현대차는 이 비용을 완전히 제로로 만들기 위해 완벽하게 설계된 휴머노이드를 내놓은 겁니다. 키 1.9m에 몸무게 90kg, 2.3m 높이에 있는 물체를 들어올리고 50kg짜리 자동차 외판을 거뜬히 들어서 조립하는 모습을 보면 진짜 인간이 필요 없어지는 시대가 온 거구나 실감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런 로봇 발표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멋진 시연 영상 보여주고 끝나거나 실제로는 쓸모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죠. 근데 현대차 아틀라스는 다릅니다. 이미 3만 대의 주문이 들어왔고요. 싱가포르 글로벌 혁신센터 공장에서 최종 양산 단계에 들어갔거든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이건 시제품이 아니라 진짜 시장에 나오는 상품이라는 겁니다. 소름 돋지 않나요? 배터리는 4시간 작동하는데 겨우 4시간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근데 여기서 현대차의 천재성이 드러납니다. 2개의 배터리가 장착되어 있어서 로봇이 스스로 배터리를 교환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사실상 24시간 연속 작동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인간의 법정 근로시간이 8시간인데 아틀라스는 그 3배를 일하는 거죠. 게다가 휴가도 안 가고 병가도 안 내고 퇴사도 안 하고 임금 협상도 안 하고 노조도 안 만듭니다. 기업 입장에서 꿈의 노동자가 탄생한 겁니다. 전문가들이 분석한 아틀라스의 가격은 3억에서 5억 원 정도라고 해요. 비싸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계산기 좀 두드려 볼까요? 미국 공장 노동자 한 명의 연봉이 최소 7만 달러에서 10만 달러입니다. 원화로 환산하면 약 1억에서 1억 5천만 원이죠. 근데 아틀라스는 24시간 일하니까 3교대 인력이 필요 없어요. 인간 3명분의 일을 혼자 해내는 거죠. 그럼 연간 인건비가 3억에서 4억 5천만 원인데 로봇은 한 번 사면 끝입니다. 빠르면 1년, 늦어도 2년이면 본전 뽑고 그 다음부터는 순수익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장난입니까? 여기에 더 미친 건 이 로봇의 두뇌입니다. 알파고로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던 구글 딥마인드가 장착되어 있어요. 지속적으로 인공지능 업데이트를 받으면서 점점 더 똑똑해지고 점점 더 효율적으로 일하게 되는 거죠. 단순 반복 작업만 하는 게 아니라 고난도 작업도 능동적으로 판단해서 처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 감지 기능도 있어서 작업자가 가까이 오면 자동으로 멈추니까 안전성도 완벽하고요. 그런데 이 아틀라스 때문에 지금 멘붕에 빠진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미국의 테슬라죠. 일론 머스크가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우리 옵티머스 로봇이 세계 최고다. 2025년에 가정용과 산업용 휴머노이드를 양산하겠다고 큰소리쳤는데요.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2025년이 지나갔는데 양산은커녕 제대로 된 시연도 못했어요. 그 사이에 현대차가 이미 양산에 들어가 버린 겁니다. 업계 선두를 완전히 내줘버린 거죠. 더 웃긴 건 테슬라 옵티머스의 스펙입니다.
현대 아틀라스와 비교하면 모든 면에서 밀려요. 움직임은 로봇 같고 정교함은 떨어지고 가장 치명적인 건 배터리를 스스로 교환 못한다는 겁니다. 테슬라 옵티머스는 충전식이거든요. 무선 청소기처럼 몇 시간 일하다가 충전하러 가야 돼요. 왜 테슬라가 배터리 교환 방식을 못 만들었을까요? 기술력이 딸려서죠. 배터리를 교환하려면 무게 중심 이동 문제를 해결해야 하거든요. 무거운 배터리가 움직이면 로봇의 균형이 무너지고 관절에 무리가 가고 토크 제어가 어려워지고 넘어질 위험이 커집니다. 이걸 해결하려면 구조 설계부터 관절 시스템, 제어 알고리즘까지 전부 새로 개발해야 하는데 테슬라는 그 기술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충전식으로 만든 거죠. 결과적으로 테슬라 옵티머스는 8시간 일하고 충전하러 가야 하는데 현대 아틀라스는 24시간 논스톱으로 일합니다. 이게 경쟁이 됩니까? 일론 머스크가 지금 어떤 기분일지 상상이 가시나요? 자기가 전기차 시장을 장악했으니까 로봇 시장도 당연히 자기가 1등 할 줄 알았는데 한국의 자동차 회사가 나타나서 완전히 뒤집어 버린 겁니다. 테슬라 주주들이 지금 난리 났을 거예요. 우리가 투자한 돈으로 뭐 한 거냐고요. 근데 테슬라보다 더 큰 충격을 받은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일본의 화낙이에요. 이 회사 이름 들어보셨나요? 일반인들은 잘 모를 수 있는데 산업계에서는 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산업용 로봇 세계 1위, 인공지능 자동화 로봇 세계 1위, 스마트폰 제작 로봇 세계 1위거든요. 전 세계 공장들이 환하게 로봇파를 쓰고 있어요. 삼성도 쓰고, 애플도 쓰고, 도요타도 쓰고, 폭스바겐도 쓰고, 포드도 씁니다. 시장 점유율이 거의 80%에 육박해요. 더 무서운 건 특허입니다. 전 세계 로봇팔 관련 특허의 70%가 환학 소유거든요. 완전히 독점이죠. 무인 자동화 공정 기술도 환학이 세계 최고고요. 테슬라 자동차 공장에도 환학 로봇이 들어가 있고 현대차 공장에도 환학 로봇이 있었어요. 일본이 70년 동안 쌓아온 로봇 제국인 겁니다. 모든 나라가 일본 환학의 기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죠. 그런데 현대차 아틀라스가 등장하면서 이 제국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환학의 로봇팔은 고정되어 있거든요. 제자리에서 움직이는 거죠. 정교하긴 하지만 이동할 수 없어요. 그래서 공장 자동화율이 최대 60%까지밖에 안 올라가요. 나머지 40%는 사람이 직접 부품을 운반하고 조립해야 합니다. 이게 환학 시스템의 한계였어요. 근데 현대 아틀라스는 어떻습니까? 걸어 다니면서 부품을 들고 나르고, 조립하고, 검사하고, 포장까지 다 해요. 자동화율이 90%를 넘어갑니다. 완전히 다른 차원의 기술이죠. 환하게 로봇 800대가 하던 일을 아틀라스 10대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공장 레이아웃을 바꿀 필요도 없어요. 아틀라스가 알아서 움직이니까요. 환학 로봇은 설치하려면 바닥에 고정하고 전선 연결하고 난리가 나는데 아틀라스는 그냥 공장에 풀어놓으면 끝입니다. 지금 일본 도쿄에서 난리가 났을 겁니다. 환학 본사에서 긴급 임원회의 열리고 일본 경제산업성에서 대책회의하고 일본 언론에서 한국의 로봇 패권 빼앗긴다고 특집 기사 쏟아내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환학이 무너지면 일본 제조업 전체가 흔들리거든요. 환학의 매출이 얼마인지 아세요? 연간 8조 원입니다. 일본 경제의 핵심 중의 핵심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무너지기 시작한 겁니다. 일본이 특히 멘붕인 이유가 또 있어요. 일본은 휴머노이드 로봇의 본고장이라고 자부해왔거든요. 혼다의 아시모, 소니의 퀴리오 같은 로봇들을 만들면서 우리가 로봇 기술 세계 최고다라고 자랑했는데 정작 상용화는 못했어요. 전부 연구용이거나 홍보용이었죠. 실제 공장에서 쓸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한국이 단번에 양산까지 해버린 거예요. 일본 입장에서는 자존심이 완전히 박살난 겁니다. 더 소름 돋는 건 현대차가 이걸 오래전부터 준비해왔다는 거예요. 현대차는 지금 전 세계 자동차 판매량 700만 대를 넘기면서 세계 3위 제조사로 올라섰는데요. 놀라운 건 부품 국산화율이 95%를 넘는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미친 수치인지 아시나요? 도요타도 못하고, 폭스바겐도 못하고, 제너럴 모터스도 못하는 수준이거든요. 현대차만 유일하게 해냈어요. 왜 현대차가 이렇게 부품 국산화에 집착했을까요? 일본한테 당했기 때문입니다. 2010년까지만 해도 한국의 공작기계 시장을 일본이 80% 이상 장악하고 있었어요.
현대차가 자동차 만들려면 일본 환학한테 돈 내고 기계 사야 했던 겁니다. 이게 얼마나 치욕적입니까? 자동차는 우리가 만드는데 기계는 일본 거 써야 하니까요. 현대차 경영진들이 이를 갈았을 거예요. 그래서 현대차가 뭘 했냐면 현대위아라는 자회사를 통해 공작기계 개발에 뛰어듭니다. 처음엔 일본 기술을 따라잡는 것도 힘들었을 거예요. 환학이 70년 동안 쌓은 기술을 단기간에 따라잡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근데 현대위아가 해냈어요. 정밀 전자부품과 자동차 부품용 공작기계에서 환학을 이기기 시작한 겁니다. 기술력도 올라가고 가성비도 좋고 애프터 서비스도 빠르니까 한국 기업들이 현대위아 제품을 쓰기 시작했어요. 결국 한국 시장에서 환학을 몰아낸 겁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자기 텃밭을 빼앗긴 거죠. 하지만 세계 시장은 달랐어요. 공작기계 산업은 관성이 엄청 큰 산업이거든요. 한번 환학 쓰던 기업은 계속 환학 쓰는 경향이 강해요. 교체 비용도 많이 들고 기술자들도 재교육해야 하고 리스크가 크니까요. 그래서 현대위아가 한국에서는 이겼지만 세계 시장에서 환학을 이기기는 어려웠습니다. 환학이 여전히 세계 1위였죠. 그런데 현대차는 여기서 포기하지 않았어요. 로봇팔로는 환학을 못 이기겠구나. 그럼 아예 게임을 바꿔버리자.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10년 넘게 조용히 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발해왔던 거예요. 언론에도 안 알리고 경쟁사들도 모르게 극비리에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CES 2026에서 갑자기 터뜨린 겁니다. 완성된 제품을 양산 준비까지 끝난 상태로요. 이게 얼마나 치밀한 전략입니까? 일본 환학은 지금 속수무책입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기술이 없거든요. 70년 동안 로봇팔만 만들었으니까요. 갑자기 방향을 바꾸려고 해도 최소 10년은 걸릴 겁니다. 근데 그 10년 동안 현대차가 시장을 싹 다 먹어버리겠죠. 게임이 끝난 겁니다. 세계 자동차 기업들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도 환학 로봇팔 버리고 현대 아틀라스 사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동차 산업은 원가 싸움이거든요. 1원이라도 더 절감해야 살아남는 치킨 게임이에요. 현대차가 아틀라스로 생산 원가를 30% 낮춘다면 다른 회사들도 똑같이 해야 경쟁이 되는 거죠. 안 그러면 가격 경쟁에서 밀려나요. 결국 모든 자동차 회사가 아틀라스를 살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현대차의 이번 전략은 정말 천재적입니다. 단순히 로봇을 파는 게 아니라 자동차 생산 방식 자체를 바꿔버리는 거거든요. 앞으로 자동차 공장은 로봇이 만들고 사람은 관리만 하는 시대가 올 겁니다. 그 로봇을 현대차가 공급하는 거죠. 자동차도 팔고 로봇도 파는 겁니다. 돈을 2번 버는 거예요. 이게 바로 수직 계열화의 완성입니다. 일본은 지금 어떻게 대응할까요? 환학이 급하게 휴머노이드 개발에 나서겠지만 이미 늦었어요. 현대차가 너무 앞서 나갔거든요. 일본이 할 수 있는 건 로비밖에 없습니다. 일본 정부가 나서서 안전 문제 어쩌고 하면서 규제를 만들려고 할 거예요. 휴머노이드 로봇 사용을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하거나 각종 인증을 까다롭게 만들거나 일본 시장에 진입 못하게 막거나 할 겁니다. 이게 일본이 항상 해오던 방식이거든요. 기술로 못 이기면 규제로 막는 거죠. 하지만 이것도 통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세계 시장이 너무 크거든요. 미국, 유럽, 중국, 동남아, 중동, 남미까지 전 세계가 시장이에요. 일본이 자기 나라 시장 막는다고 해서 현대차가 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일본 기업들만 손해보죠. 일본 자동차 회사들이 아틀라스 못 쓰면 생산 원가가 높아지고 그럼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고 결국 시장 점유율을 잃는 겁니다. 중국은 또 어떻게 나올까요? 중국이 제일 화낼 겁니다. 자기들이 로봇 굴기 한다면서 천문학적인 돈을 퍼부었는데 한국한테 선수 빼앗겼으니까요. 중국도 수많은 로봇 회사들이 있어요. 유니트리, 자오미, 화웨이까지 전부 휴머노이드 개발하고 있거든요. 근데 전부 시제품 수준이에요. 양산은 아직 멀었어요. 현대차가 이미 3만 대 주문받고 생산 시작했는데 중국은 아직 몇 대 만들어서 전 시장에 세워놓는 수준입니다. 중국이 할 수 있는 건 짝퉁 만드는 것밖에 없어요. 현대 아틀라스 구조를 베끼려고 할 겁니다. 근데 핵심 기술은 특허로 보호되어 있을 테니까 똑같이는 못 만들어요. 성능 떨어지는 짝퉁을 만들어서 싸게 팔겠죠. 중국은 항상 이런 식이거든요. 근데 이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로봇은 스마트폰이 아니에요.
공장에서 24시간 돌아가는 장비인데 고장나면 생산 라인 전체가 멈춰요. 그 손실이 얼마인지 아세요? 하루에 수억 원씩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은 절대 싼 중국산 안 써요. 신뢰성이 검증된 제품을 쓰는 거죠. 현대차 아틀라스는 이미 신뢰성이 검증됐어요. 현대차 자기 공장에서 먼저 쓰고 있거든요. 실제 생산 현장에서 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강력한 증거입니까? 우리가 먼저 써봤는데 잘 돌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도 팔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중국산 로봇은 이런 실적이 없어요. 그래서 못 이기는 겁니다. 자, 그러면 미국 얘기를 해볼까요? 미국에서 지금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특히 조지아주가 난리가 났어요. 현대차가 조지아에 대규모 공장을 짓고 있었죠. 미국 정부가 미국에 공장 지어라, 미국 일자리 만들어라. 이렇게 요구해서 현대차가 수조 원을 투자한 겁니다. 근데 2024년 9월에 트럼프 행정부가 미친 짓을 합니다. 현대차 공장 짓고 있던 한국인 기술자들을 강제 추방한 거예요. 이유가 뭐였냐면 허가 없는 경제 활동을 했다는 겁니다. 말이 됩니까? 정당한 비자 받고 입국했고 현대차가 초청해서 간 건데 갑자기 불법이라고 쫓아낸 거예요. 이 때문에 공장 건설이 완전히 스톱됐습니다. 한국인 기술자들이 없으면 공사를 못 하거든요. 미국 노동자들은 현대차 공법을 모르니까요. 이게 현대차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삼성 배터리 공장도 멈췄고 SK 공장도 멈췄고 LG 공장도 멈췄어요.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한 돈이 얼마인지 아세요? 수십조 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 멈춰버린 거예요. 다른 나라 기업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일본 기업, 독일 기업, 대만 기업 전부 공사 중단했습니다. 미국이 이렇게 신뢰할 수 없는 나라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거죠. 결국 트럼프가 말을 바꿉니다. 한국 기술자들 다시 받아들이겠다. 한국인을 위한 특별 비자 제도 만들겠다. 왜요? 미국 경제가 큰일 나니까요. 수십조 원짜리 공장 건설이 중단되면 미국 건설업체들도 손해보고 미국 부품 공급업체들도 손해보고 조지아주 경제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황급히 입장을 바꾼 겁니다. 근데 이미 늦었어요. 현대차 경영진들이 완전히 빡쳤거든요. 미국이 이렇게 신뢰할 수 없으면 미국인 고용하는 게 리스크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원래 계획은 조지아 공장에서 현지 주민 수천 명을 고용하는 거였어요. 조지아 주민들이 얼마나 기대했겠어요? 드디어 좋은 일자리가 생긴다. 현대차 덕분에 우리 동네가 살아난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현대차가 계획을 바꿨습니다. 사람 안 쓸래요. 로봇 씁니다. 아틀라스를 1만 대 투입하기로 한 겁니다. 조지아 공장의 거의 모든 공정을 로봇이 담당하는 거예요. 자동차 조립, 부품 운반, 용접, 도장, 검사까지 전부 아틀라스가 합니다. 사람은 몇 명 안 써요. 관리자와 엔지니어만 있으면 되거든요. 조지아 주민들이 지금 어떤 기분일까요? 완전히 멘붕이죠. 트럼프 때문에 우리 일자리가 날아갔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한국 기술자들 쫓아내지 않았으면 공장이 이미 완공되어서 자기들이 일하고 있었을 텐데 트럼프가 쓸데없는 짓을 해서 현대차의 신뢰를 무너뜨렸고 그 결과 로봇이 일자리를 가져간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트럼프가 미국 일자리 지키겠다면서 한국인 쫓아냈는데 결과적으로 미국인 일자리도 사라진 겁니다. 로봇한테 빼앗긴 거죠. 트럼프가 멍청한 짓을 한 거예요. 한국 기업들을 믿고 지원했어야 하는데 쓸데없이 건드렸다가 결국 미국만 손해본 겁니다. 현대차 입장에서는 오히려 잘 됐어요. 왜냐하면 미국 인건비가 세계에서 제일 비싸거든요. 공장 노동자 한 명 연봉이 1억 원 넘어가요. 게다가 노조 있고 복지 비용 있고 각종 규제 있어서 관리하기도 어렵습니다. 근데 로봇은 이런 거 없어요. 한 번 사면 끝이고 24시간 일하고 말 안 듣는 일도 없고 완벽하죠. 현대차가 미국이 우리한테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우리도 우리 방식대로 하겠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당연한 거죠. 이제 다른 한국 기업들도 똑같이 할 겁니다. 삼성 배터리 공장도 로봇 투입할 거고 SK 공장도 로봇 투입할 거고 LG 공장도 로봇 투입할 겁니다. 미국이 믿을 수 없으니까 최대한 사람을 줄이고 로봇으로 대체하는 거죠. 결국 미국 일자리는 계속 사라질 겁니다. 트럼프가 자기 손으로 미국 일자리를 없앤 거예요. 진짜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